페프 과르디올라의 전술 분석. 손흥민, 질서를 파괴하는 예외의 존재. 멕시코전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전술적 지능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서두. 계획은 있다. 손흥민을 만나기 전까지는 축구에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포지셔닝, 라인 간격, 압박 시점, 전환 타이밍까지. 그러나 오늘 나는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평가전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술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단, 손흥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착각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적 교과서에 도전장을 던진 한 선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찬찬히 보았고 여기에서 그 숨겨진 전술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부 골 하나로 증명된 통제의 역설. 이건 단순한 슈팅이 아니었다. 전반 초반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준비하던 순간 멕시코 골키퍼 라울 랑일은 손을 치며 외칩니다. 차봐, 내가 막아줄게. 그 장면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전술적 셀프 컨트롤이었죠. 각도, 정면, 위치, 가까운 거리. 손흥민의 오른발 각도는 차단됨. 슈팅 방향은 왼발, 정면뿐. 키퍼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정답이란 계산을 파괴했습니다. 공은 회전도 없고 드리프트도 없었습니다. 정면, 직선, 속도,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히 일치된 레이저 같은 슛. 공은 골키퍼의 글러브를 튕겨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말했죠. 전술의 힘은 위대한 선수 앞에선 항상 늦는다. 2부, 움직임 하나가 만든 구조 붕괴. 그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함정을 설치했다. 골 장면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흥민의 무볼 움직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점골이 나오기 직전 손흥민은 왼쪽 측면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며 동료에게 손짓을 보냅니다. 그 손짓 하나에 멕시코 수비수 2명이 즉시 반응합니다. 그 결과 중앙에는 무방비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한국은 그 공간으로 볼을 전개하고 손흥민은 다시 그 공간을 역침투에 마무리합니다. 그건 단순한 패턴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공간을 설계하고 수비를 속이고 득점을 완성한 완전한 시퀀스였죠. 우리는 보통 움직임을 훈련하지만 손흥민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훈련시킵니다. 3부, 플레이메이커 손흥민, 공격의 설계자. 많은 이들이 손흥민을 마무리형 윙어, 스피드 드리블러로만 인식하지만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방형 레지스타, 즉 전술 설계자였습니다. 김태현이 공을 몰고 주저할 때 손흥민이 직접 라인을 깨며 경로를 열어줍니다. 후방 빌드업이 막히자 스스로 중간으로 내려와 탈압박의 축이 되어줍니다. 돌파가 실패해도 그는 항상 2에서 3명의 수비수를 자신의 궤도 안에 묶어두는 중심점이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상황을 조정하고 팀의 흐름을 설계하며 결국 멕시코 수비진 전체를 손흥민 중심의 반응형 수비 체계로 몰아넣었습니다. 4부, 멕시코 수비의 전술적 딜레마. 손흥민을 두고 멕시코 언론은 전쟁이었다 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축구 기술이 아닌 군사적 위협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 명을 뚫으면 3명이 달려듭니다.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자 결국 거친 반칙으로 막습니다. 그러나 그 반칙이 프리킥이 되고 프리킥이 위협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을 막는 순간마다 위기가 더 가까워진다는 걸. 5부, 침묵 속 마지막 메시지. 후반 종료 직전 마지막 장면. 손흥민이 정상빈의 패스를 받고 돌파합니다. 앞에는 수비, 측면에는 압박, 키퍼는 이미 위치 선정 완료. 그러나 손흥민은 한 번의 페이크로 가까운 포스트 쪽을 유인하고 먼 포스트를 향해 왼발 가마차기. 공은 아쉽게도 살짝 빗나갔지만 그 장면은 득점보다 더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수적 열세도, 압박도, 예상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다. 결론, 손흥민은 전술을 이기는 선수가 아니다. 전술을 초월하는 선수다. 나는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계획을 잘 따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때로 손흥민 같은 선수는 그 계획 너머의 것을 실행합니다. 그는 공 없이 상대를 움직이고 위협 없이 공간을 무너뜨리며 실수 없이 수비를 조롱합니다. 오늘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지만 경기 후 멕시코 감독의 표정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경기를 잃지 않았지만 한 선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마지막 질문, 왜 손흥민이어야 했는가? 손흥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골을 넣어서 혹은 빠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질서와 혼돈 사이를 걷는 예술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만 시스템 밖에 사고를 합니다.
동료들이 정해진 움직임을 따를 때 손흥민은 순간을 읽고 스스로 경로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전술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축구는 점점 구조화되고 숫자화되며 패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구조 안에서조차 예측 불가성이라는 무기를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페르난도 레돈도, 후안 마타, 이니에스타처럼 기술적으로 우아한 선수들은 많았지만 손흥민은 그 우아함에 직접적인 파괴력을 더한 드문 유형입니다. 그는 뛸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며 멈출 줄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결국 상대의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손흥민의 플레이가 전술적 명령이 아닌 전술적 제안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감독의 지시가 아닌 경기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답하는 그 직관. 우리는 그것을 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누적된 축구 지능의 결과입니다. 손흥민, 전술을 다시 쓰게 만드는 선수. 나는 선수들과 전술을 만들며 수백 번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어떤 움직임이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일어나야 하는지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상대할 때 나는 항상 하나의 변수만을 따로 둡니다. 바로 예외의 영역입니다. 이 선수가 이기지 않으면 전술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수가 움직이면 모든 전술은 단지 대응에 불과해진다. 멕시코전은 그 예외의 순간이 몇 차례나 반복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손흥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축구는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기입니다. 이 팀은 어떻게 공간을 창출할까? 누가 먼저 구조를 깰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선수가 예측을 벗어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 손흥민은 단 한 경기 안에서 직관, 속도, 절제, 지능, 마무리, 창조력으로 완벽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어떻게 상대의 철학을 무너뜨리는가? 나는 선수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많이 뛸 수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선수가 경기에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축구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공이 이동하는 언어, 공간이 움직이는 언어, 수비가 반응하는 언어.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선수만이 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중 하나입니다. 왜 손흥민은 구조 속에서도 자유로운가? 많은 선수들이 시스템 안에서만 빛납니다. 그들은 미리 설정된 움직임을 반복하고 패턴 속에서 최적의 행동을 훈련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는 시스템 안에서도 즉흥성을 잃지 않는 선수입니다. 매뉴얼이 아닌 문맥을 읽고 행동하는 능력을 가진 선수죠. 그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이유를 아는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간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열리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 가능성을 포착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읽는 능력. 내가 손흥민을 분석하며 가장 경이롭게 여긴 부분은 그의 심리적 센스입니다. 그는 단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알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아니, 오히려 상대의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작은 손짓 하나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스프린트 한 번으로 후방 빌드를 망가뜨리며 방향을 꺾는 타이밍 하나로 상대의 압박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과 지능 그리고 직관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나는 가끔 손흥민이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축구는 1초 이하의 반응으로 결정되는 경기인데 그는 그 1초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움직이고 미리 읽습니다. 팀 내 중심, 그러나 중심처럼 보이지 않는 선수. 흥미롭게도 손흥민은 전형적인 중심 선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고 조용하며 공격의 전면에 서기보다 흐름을 맞추는 데 더 집중하죠. 하지만 경기를 들여다보면 모든 공격의 출발점에는 늘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가시적 영향력입니다. 그는 패스를 하지 않아도, 드리블을 하지 않아도 상대 수비가 반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팀에 있어 전술의 축이자 전략의 유연성 그 자체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짜면 계획은 명확해지고 그를 자유롭게 두면 상대의 계획은 혼란에 빠집니다. 손흥민은 어떤 팀에서도 독립적 전략이 된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지금의 한국 대표팀이 아닌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 또는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전술적으로 복잡한 팀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시스템에 갇혔을까? 아니면 시스템을 확장시켰을까? 내 대답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어떤 시스템에서도 그 이상의 가능성을 만드는 선수다. 그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줄 알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며 압박에서 벗어날 때 가장 효과적인 탈출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방에서 압박도 시작하고 수비 전환에도 빠르게 합류하며 필요할 때는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건 한 포지션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건 전술 전체의 구심점이 되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바뀐다. 손흥민이 있는 팀은 일정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팀은 빠른 전환에 능하고 측면과 중앙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움직임을 축적하는 팀이 됩니다.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면 동료들의 움직임이 바뀝니다. 공격수는 더 자신감 있게 침투하고 미드필더는 더 과감하게 전진합니다. 수비수조차도 손흥민의 속도를 믿고 라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손흥민이 단순한 개인 능력을 넘어서 팀 전체의 철학과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남긴 축구적 질문. 멕시코와의 한 경기. 단 한 경기에서 손흥민은 너무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